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부터 내일 오전 사이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리며 오늘 낮부터 기온도 점차 내려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주말 동안 포근한 초봄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월요일부터 비 소식과 함께 시작합니다. 저기압과 한반도 남동쪽의 고기압 사이에서 따뜻하고 습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들며 대기가 불안정해졌고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30에서 80mm,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는데요. 비가 내리며 오늘 낮부터는 점차 기온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비가 그치고 토요일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 읍면동 중에 법정동 단위로 인구가 가장 많은 오천읍 주민들이 요즘 악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포항시의 매립장 쓰레기를 다시판에 소각하는 순환 이용정비 사업이 시행되면서 악취가 더 심한데요. 철강공단과 산업 폐기물 처리장 등 악취 발생 공장까지 근처에 있는 데다 오천읍에 대단지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포항시 오천읍 주민 수백 명이 촛불을 들고 아파트 담장을 에워쌌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악취 때문입니다. 애들이 그냥 밖에 놀이터 가고 싶다고 같이 나갔는데 애들이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도 코를 들어막고 엄마 냄새나 하면서 뛰어갈 정도였거든요. 한 개 아파트에서 시작된 반딧불이 촛불은 4개 아파트로 확산했습니다. 4개 아파트가 연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냄새 진짜 많이 납니다. 주민들은 포항시가 매립장 전체를 돔으로 씌워 쓰레기를 되파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선별장만 포장했다고 반발합니다. 돔으로 해서 냄새가 안 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했었지만 지금 저희가 올라가 보면 돔은 조그맣게 지어져 있고. 포항시는 우방 아파트와 코하루 아파트까지 악취가 난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부랴부랴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매립장 쓰레기를 걷어내기 전부터 3m 아래까지 산소를 불어넣어 악취 원인인 혐기성 세균을 사멸시킨 뒤 재차 탈취제를 분사해 악취 발생을 줄였다는 겁니다. 또 파낸 쓰레기는 탈취액이 계속 뿜어져 나오는 천막 안에서 선별해 외부로 비산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최대한 악취는 내부에서 잡아서 조금 더 깨끗한 공기가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야간에 특히 민원이 집중되자 이에 대한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취제 등을 갖다가 야간에 더 살포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 기간도 최대한 저희가 줄여서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인구 5만 7천 명, 대단위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고 있는 오천읍. 순환 이용 정비 사업은 오는 2025년 5월까지 호동 2매립장 79만 세제곱미터를 파낸 뒤 종료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는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오늘부터 22일까지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는 북구청 5층 세미나실에서, 18일부터 22일까지는 남구청 2층 회의실에서 정오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합니다. 전세 피해자들은 전문가 상담 창구에서 법률, 금융, 주거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 등본을 지참하면 신속한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대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20명 명의 손님 이름을 도용해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을 무더기로 개통해 오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피해 금액만 4천만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파기해야 할 손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몰래 개통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이면 70이 되는 어르신은 몇 년 전 대구 남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자신이 개통한 판매점 직원이 새로 연 다른 판매점에서 최신형 아이폰 14 프로가 자신의 이름으로 개통됐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출고가는 169만 원, 요금제는 월 8만 8천 원입니다. 신규 가입뿐 아니라 단말기 변경, 번호 이동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줄줄이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본인과 딸, 손녀, 손자까지 합쳐 이동통신 3사에서 개통된 휴대전화만 13대, 인터넷과 TV에도 가입이 돼 있었습니다. 그동안 요금 청구나 알림이 오지 않은 채 연체되다 지난 10월 신용정보 업체에서 체납 사실을 알리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인터넷하고 TV라면 묶었는데 그건 아예 써본 적도 없는 건데 다 인터넷으로 개통해가지고 폰에다 묶어가지고 이때까지 우리가 낸 거 빼고 남은 금액만 지금 1,700만 원. 경찰 확인 결과 같은 판매점에서 명의도용을 당했다는 신고자가 20명이 넘습니다. 90대 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미성년자, 외국인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모두 휴대전화는 본 적도 직접 개통한 적도 없다고 경찰에 밝혔는데 피해 금액은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요금 많이 나가 알았고 또 한 거는 이제 채권 이제 신용불량 신용정보에서 불량된다. 휴대전화 가입 때 기기값과 요금을 할인해주겠다는 판매점 설명이 있었지만 명의도용에 악용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노트 20을 저한테 주시면 남은 할부금이랑 이제 유약금이랑 고객님이 안 내셔도 되고 제가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S22 울트라를 개통을 합시다 해갖고 제가 그걸 이제 오케이 해갖고 했거든요. 경찰과 이동통신사 확인 결과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가입 때 받은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명의도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확인한 서비스 신청 계약서에는 판매점에서 임의로 서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판매점 측은 편법 영업은 맞지만 휴대전화 요금이나 기기값 일부를 내주는 조건으로 다른 번호 회선을 개통할 수 있다고 사전에 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 금액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보상할 예정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판매점을 운영한 30대 여성을 사기 등 3가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가구당 평균 자산이 1년 전보다 대구는 줄고 경북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대구 지역 가구 평균 자산은 4억 2,523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024만 원, 4.5% 줄었습니다. 저축, 전월세 보증금 등 금융자산은 늘었지만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1년 전보다 9.3% 줄었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경북 지역 가구당 평균 자산은 3억 5,488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2% 늘었습니다. 전국 최대 오이 주산지인 상주에서 오이를 재배하는 김인남 씨가 채소 부문 최고 농업기술 명인으로 선정됐습니다. 김인남 명인은 농사를 과학적으로 짓는 것이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올해로 오이 재배 42년째인 김인남 명인의 첫 일과는 재배 온실의 생육 환경을 확인하고 온도와 양분을 맞추는 겁니다. 특히 뿌리의 활성도를 높이기 위해 물은 반드시 데워 온수로 공급합니다. 배지의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줘야만이 바른 생육을 할 수 있고 왕성한 흡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치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마트팜 안의 각종 센서를 통해 얻은 수치를 빅데이터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 고향으로 돌아온 귀농인이기도 한 김인남 명인은 후배 귀농인 교육에도 적극 나서고 있고 오이 생산자 조직을 만들고 포장재도 바꿔 상주 오이를 혁신했습니다. 포장재를 개선을 하고 판매 방법을 바꾸는 그러한 형식으로 법인을 운영을 하여 그 소득이 차이가 배 이상 3배 가까이 나게 되었고 농촌진흥청은 김인남 명인을 비롯해 5명의 품목별 명인을 선정하고 다른 농업인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명인들의 축적된 영농 경험과 기술을 후계 농업인들에게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미나나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명인들의 사업장을 현장 교육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북에서는 지금까지 사과, 마늘, 참외, 한우 등에서 5명의 농업기술 명인이 배출됐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내년에 경주 엑스포 대공원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공개 채용합니다. 채용 분야는 운영진과 학예보조, 환경미화 등 5개 분야 18명이며 채용 기간은 8개월에서 12개월입니다. 공사는 오늘부터 15일까지 이메일로 원서를 받고 면접을 거쳐 오는 19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북 지역 학생들이 직접 만든 MBC 청소년 리포트 시간입니다. 원경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뉴질랜드에 있는 학교와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초등학교들이 경북에 있습니다. 국내에선 전라남도의 학교들과 화상으로 연결된 공동 수업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정은송 MBC 어린이 기자가 전합니다. 포항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 학생들이 뉴질랜드 학생들과 화상으로 만나 음식 얘기를 나눕니다. 말도 문화도 다르지만 음식에 관한 얘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갑니다. 말이 안 통할까 걱정이 많았지만 다른 나라의 친구를 만나는 설렘과 기쁨이 더 큽니다. 걔네가 뭐 모르면은 너네 그냥 한국어 가르쳐주고 오면 돼. 쫄지 마. 이렇게 해서 아이들 일단 좀 그런 장벽을 좀 낮췄던 거. 그래서 아이들이 외국인 친구들이랑 이렇게도 소통할 수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던 게 가장 크게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경주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전남의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만나 알리고 싶은 인물에 관한 얘기를 나눕니다. 지난 7월 첫 수업을 하고 이번이 4번째입니다. 화상뿐만 아니라 저희가 편지도 교류하고 지역 특산물도 교류하고 서로의 지역에 대해서 소개하는 활동들을 하면서 다른 지역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을 보다 깊이 있고 입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공유하고 댓글 달기, 친구에게 선물 보내기, 책 같이 읽고 역사 골든벨 등 온라인 수업으로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저는 친구들이랑 선물이랑 편지를 교류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편지를 쓰면서 친구들이랑 하고 싶은 말도 각자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다음에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북교육청은 올해 14개 학급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동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내년에는 전남과 해에 있는 30개 정도 학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과 원격 수업으로 만난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함께 나누며 다양한 경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MBC 어린이 기자 정은송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새로운 광원으로 빛의 간섭을 줄여 와이파이보다 속도가 100배 이상 빠른 실내 조명 활용 무선 통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포스텍 정대성 교수팀은 아주대와 인하대 공동 연구를 통해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가시광 무선통신 맞춤형 광원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재료 분야 국제학술지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에 실렸습니다. 경상북도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인구 감소 대응책으로 추진 중인 KUCT 프로젝트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KUCT 프로젝트는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해 경북 22개 시군과 30여 개 대학, 90여 개 기업이 협력해 1시군, 1대학, 1특성화를 통해 동반 성장하고 교육과 취업, 주거, 결혼을 통합 지원해 청년 정주도시를 만드는 정책입니다. 포항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수관로 정비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 하수관로 33km와 빗물바지 2만여 개를 준설하는 한편 연말까지 맨홀 등에 쌓인 낙엽과 퇴적물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예산 9억 원을 투입해 도심 빗물박스 및 재해 위험 지역 하수관을 수시로 정비해 침수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달 대구와 경북 지역의 제조업 생산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각각 3.9%,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가 밝힌 지역 실물 경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업종별로는 1차 금속 생산이 76.2% 늘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전자, 영상, 음향, 통신이 15.2%, 섬유 12.1% 등 감소했습니다. 중소제조업체 평균 가동률은 72%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주말 동안 포근한 초봄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월요일부터 비 소식과 함께 시작합니다. 저기압과 한반도 남동 쪽의 고기압 사이에서 따뜻하고 습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들며 대기가 불안정해져 비구름대가 만들어졌고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30에서 80mm,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는데요. 비가 내리며 오늘 낮부터는 점차 기온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북동 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현재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1도, 김천 8도로 온화하게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구 14도, 김천은 11도에 그치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12도, 문경은 11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안동과 문경 모두 11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14도로 출발해 낮에도 14도 머물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비가 그치고 토요일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